그래도 확통은 진도로 나가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으니까요. 테스트도 좀 해설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친구들 일단 내가 뭘 틀리셨는지 모르지만 주요 문항들 해설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추가로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꼭 연락 주시도록. 자, 일단 초반부는 고1 때 배웠었던 경우의 수의 문제들이었고요. 후반부에 여러 가지 순열. 근데 어차피 여러 가지 순열은 같은 거 쉬는 순열이라든지 중복 순열밖에 없었으니까 뭐 거진 고1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3번부터 한번 볼게요. 부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6명. 부모 둘이고 자녀가 넷인 거지. 6명이 일렬로 선다. 부모 사이에 자녀 4명 중 적어도 2명이 서게 되도록 해주세요. 요거는 적어도란 말이 있으니까 여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2명의 여사건은 뭐야? 1명이거나 몇 명? 0명 이렇게 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 해보자. 자, 부모님 사이에 1명이 있을 때는 당연히 부랑 자식이 있고 모가 있어서 이렇게를 한 묶음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식 1, 자식 2, 자식 3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결정해야 될 거냐면 부모님 사이에 들어올 자식 누가 할래? 때문에 곱하기 4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부모님도 당연히 모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을 거니까 부모님들끼리 자리 바꿀 거니까 몇 가지? 2가지. 자, 그 다음에 끈으로 묶어버릴 거니까 총 몇 명인 셈인 거야? 4명인 셈인 거니까 4팩토리얼 돌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 사이에 아무도 없다라는 건 바꾸어 말하면 뭐냐? 부모님끼리가 이웃한다. 그치?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2번은 부모가 이렇게 묶이는 거니까 쉽네. 부모 묶이고 자식 4명 있다는 건 총 몇 명인 셈? 5명인 셈. 그 다음에 부모 모부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때문에 500 곱하기에 2다. 그러면 5 팩이 120일 테니까 여기는 240일 거고 여기는 8 곱하기에 24니까 얼마냐? 8 곱하기 24. 192가 될 것 같네. 얘를 어디서 제외해줘야 된다?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인간 몇 명이었지? 6명. 6명 팩토리얼 돌리면 얼마냐 이거? 720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720에서 이 둘을 더하면 432가 될 테니까 요것들 빼주시면 288가지. 그래서 28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1개, 1개, 2개, 1개, 2개가 들어있다. 7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4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나열해볼게. 1이 하나, 2도 하나, 그 다음에 3은 이렇게 2개, 4가 하나 있고 5가 이렇게 2개. 그래서 공이 총 7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꺼내서 4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4개의 공을 뽑았을 때 꼭 같은 숫자가 있으리란 법이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를 좀 나누어 봐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구성되는 자연수 4개가 다 이렇게 다를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4종류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 2, 3, 4로 만들거나 1, 2, 3, 5로 만들거나 1, 3, 4, 5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러면 일단 뭘 해줘야 되냐면 1, 2, 3, 4, 5라고 5종류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 몇 개로 구성할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숫자 몇 개 골라줘? 4개를 골라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 1하고 2하고 4하고 5 갖고 줄 세울 거야? 하면 이제 줄 세우면 되니까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물론 얘는 한 방에 5P4라고 해도 괜찮은 거긴 하지. 그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순열은 뽑아놓고 줄 세우는 거, 요 2단계를 그냥 한 방울 압축시킨 것 뿐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는 건 항상 동작을 끊으라고 했으니까 바로바로 줄 세우기보단 일단 숫자 구성을 하자. 그 다음에 줄 세우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끊으십사 부탁드렸으니까 얘보다는 난 이런 식으로 쓰는 편입니다. 물론 계산 결과야 5P4니까 120까지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구성이 있을 수 있냐? 같은 숫자가 반복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형태로 숫자가 구성되는 거. 요런 구성부터는 뭘 신경 써야 돼? 같은 숫자끼리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일단 숫자 구성부터 하자고. 자, 질문할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종류밖에 없니? 두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3 할 거야, 5 할 거야? 로 일단 고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3, 3 뽑기로 했다 하면 네모랑 세모는 이제 3은 썼어요. 이제 숫자 몇 종류밖에 없니? 네 종류. 그 네 종류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두 개. 그러니까 어떻게씩 세우면 되냐? 4,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이랑 5가 있었다고 치자. 이제 줄을 세울 건데요. 이웃하지 말래. 이웃하지 말자.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어때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우기.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우기. 뭐 몇 개밖에 없네. 1호밖에 없으니까 2팩토리얼로 일단 1과 5를 이렇게 줄 세우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생깁니까? 3개. 이때 중요한 거. 요 3하고 요 3. 내 눈으로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3, 3 하고 들어가나 3, 3 하고 들어가나 똑같지. 즉 3개의 체크포인트 중 몇 개만 뽑아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3개의 체크포인트 중 2개만 뽑아서 여기에나 3 집어넣을 거야? 그럼 1, 3, 5, 3이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니? 72 이렇게 나오겠지. 자, 또 숫자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지? 두 개라는 건 똥똥 세모 같은 느낌인데 어차피 숫자 구성상 가능한 게 3과 3과 5와 5밖에 없겠네. 근데 3, 3, 5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머리를 조금만 짱구 굴려보면 뭐야? 지그재그로 줄 세우면 될 거야. 3, 5, 3, 5가 있겠고 아니면 뭐가 있냐? 5, 3, 5, 3 이거밖에 없을 테니까 요건 그냥 두 가지. 따라서 2와 72로 74 여기다가 74 더해서 194가지다 이렇게 가자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이나 6번이나 7번 같은 게 내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분할과 분배 쪽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확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 어른 셋, 어린이 6으로 구성된 가족이 놀이공원 갑니다. 보트에는 최대 6명까지 탈 수가 있고 반드시 어른이 1명 이상 탑승한다. 진준의 가족이 서로 다른 2대의 오리보트에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요것도 실수할 여지가 있으니까 잘 봐라. 이런 문제 중에 비슷한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운전을 한다라는 워딩을 해놓고 운전석에 정확히 누가 앉냐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보트를 운전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탑승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다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2대의 오리보트가 있으니까 A보트라고 할까요? A보트가 있고 B보트가 있다고 하자. 여기에 총 어른이 셋이고요. 그 다음에 어라고 쓰니까 둘 다 어린이네. 리니가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일단 어른들이 무조건 나눠 한 명씩은 타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기 이 직거리의 실수를 잡아줘. 일단 어른이 하나 필요하다며. 오케이. 그러면 나 어른 3명 중에 1명 A 앉힐 사람 먼저 고를게. 그러고 B에도 어른이 필요하다며. 그래가지고 B에는 이제 어른이 몇 명 남았니? 2명.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 빨리 B 타슈 해서 어른을 설정을 했어. 그럼 어른 몇 명 남았지? 1명. 그 1명 보고 어이 당신 너 이제 아무데나 타도 되니까 알아서 타슈 하고 A, B를 고르게 합니다. 어린이 다 무시하고 어른만 얘기했어요. 요 타이밍에 벌써 틀린 점이 있는데 이거 왜 틀렸니? 그치? 중복이 생길 수 있다. 요거 지난 시간에도 예시를 하나 같이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만나가지고 너가 딱 보기 좋게 틀려준 그거인데요. 요렇게 하면 처음에 A보트에 타세요 라는 3가지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기억 아저씨가 탔다고 치고 그 다음에 B에 오실 아저씨 오세요를 고르는 과정에서 니은 아저씨가 타고 이제 디귿 아저씨가 남아있으니까 어이 디귿 아저씨 니 알아서 가슈 때문에 디귿 아저씨가 뒤늦게 요렇게 온 경우랑 처음에 A에 아저씨 하나 오세요 해서 디귿이 오고 이쪽에 니은이 와서 남아있는 기억 아저씨 알아서 가세요 했을 때 일로 온 거랑 중복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직거래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물론 중복이 생겼으니까 안 된다. 이유를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중복이 생겨서 라고만 받아들여도 감각이 좋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러니? 부여 설명? 뭐라 그러지? 추가 설명을? 부연 설명이지.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 왜 이 짓거리가 안 되는지를 조금 구조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혹시 나중에 네가 경우의 수를 구하다가 내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네 하면 한번 경계를 해봐. 오늘 왜 이래? 자, 뭐냐면 요 3 곱하기 2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자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입으로 떠들어 보라고 한 게 요 세 가지 한번 너 말로 해봐. 어떤 경우의 수가 저 3이야? 응. 그러니까 요 3이라는 뜻이 뭔지 한글로 설명해봐.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어른이 탈 보트를 고른 거야? 아니면 보트가 나한테 타줄 어른을 고른 거야? 그치? 보트 입장에서 셋 아저씨 중에 누구 태울까 하고 고민한 거지. 즉, 요 경우의 수의 주인공은 보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B 보트가 남아있는 아저씨 중에 누구를 뽑을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보트에 인격이 있다면 얘도 보트가 행동을 한 거지. 근데 마지막 이거는 뭐였냐? 남아있는 아저씨 보고 A, B 고르세요라고 했지. 행동의 주체가 중간에 바뀌면 실수할 일이 생겨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 처음에는 보트 입장에서 뽑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뽑네. 이래도 되나? 뭔가 이상한 거 없을까? 경계를 꼭 하셔야 돼. 물론 센스가 좋아서 아까 했던 것처럼 중복 당연히 생기니까 안 되시죠? 라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래서 동작을 끊으라고 하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생각해봐. 어른 3명이 A, B 보트에 뿌려진다는 건 몇 명으로 찍힐 수밖에 없니?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먼저 보트에 태우기 전에 아저씨들을 2명 1명으로 쪼개둘 거야.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뭐라고 부를까요? 분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분할해보자. 뭐야? 3명 중에 2명 뽑아서 당신네 아저씨들 이제 팀이야. 기억, 니은 아저씨 같이 다녀야 돼. 디귿 아저씨 혼자야. 여기까지 분할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를 보고 A, B 보트로 타세요. 하고 뿌려주는 거. 곱하기 몇 팩? 2팩. 여기까지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배. 자, 분할과 분배 중에 당연히 어디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분할. 분배는 그냥 팩토리만 지르면 되니까. 요렇게까지 해줘야 정확하게 어른이 3 곱하기 2는 6으로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탔고 이제 디귿이 탔어. 이제 어른 끝났어. 자, 문제 애기에 대한 조건 있나 없나? 뭐 애기가 뭐 어디에 꼭 타야 된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단 전체 인원수는 몇 인승이라고 해요? 맥시멈 보트가? 6인승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린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해보자. 막말로 보트들의 인원 제한이 없어요. 몇 명이 다 타도 돼. 다 같이 가도 되고 아무도 안 타도 돼. 그러면 어린이 1명 입장에선 너 어디 탈래? 하고 선택지 몇 개야? 2개. 근데 모든 어린이가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에 몇 승 하면 끝나겠니? 2에 6승 하면 끝날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인원 제한이 있었지. 보트가 총 6명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는 추가로 맥시멈 애새끼 몇 명 탈 수 있어? 뭐래? 4명. 이쪽에는 맥시멈 몇 명 탈 수 있지? 5명. 요것 때문에 2에 6승으로 돌려버리면 뭐야? 6명이 우르르 여기를 타는 경우도 있을 거고 6명이 우르르 일로 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풀까? 이 어린이 파트도요. 풀이 방법이 2가지 정도 있어서 공부할 내용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도 본인이 맞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사건을 제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아까 뭐인 거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뭐라고? 2에 6승일 거라고. 그치? 근데 거기서 빼야 될 게 뭔가를 말로 해봐. 이런 인원 제한 때문에 어떤 걸 빼야 돼요?
문장으로 서술해. 뭐 어디에 어떻게 타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야. 그게 확통을 잘 푸는 방법이야. 지금 요 2의 육승이 뭔진 이해했지? 아무렇게나 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실제 인원 제한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면 안 돼요? 라는 걸 말로 해보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해보니까 이게 뭐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 확통은 진짜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려면 이 주절주절 진짜 혼자 주절주절 풀어야 진짜 잘 풀려요. 어때 안 된다고? A에 힌트를 좀 줄게. A에 뭐 그렇게 멋지게 말할 필요 없다니까. 진짜 구어체로 말해봐. 친구끼리 야 좆됐어. 왜? A에 어떻게 탔어? 그래 초가 이런 말도 쓸 필요 없어. 야 A에 너무 많이 탔는데 왜 몇 명 탔길래? A에 몇 명이고 5명 타고 B에 몇 명 타서 큰일 났네? 1명. 또 어떤 케이스도 있을까? A에 6명 타가지고 좆된 것도 있을 거야. 또 뭐가 있을까? B에 6명 탄 것도 있겠지. 이렇게 진짜 구어체로 해야 돼. 멋있는 척 할 필요 없고 구어체로 해야 그래야 상황을 머리로 충분히 뭐라 그럴까? 소화해서 이해했다라는 거거든. 이러면 끝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 A에 5명, B에 1명 타면 안 된대. 그럼 A에 누가 탈 건데를 고르면 되지. 애기 6명 중, 야, A에 5명 타자. 몇이면? 60. 1 해도 괜찮지. B에 탄 사람 골라도 되니까. A에 다 타세요. 몇 가지야? 한 가지. B에 다 타세요. 몇 가지야? 한 가지. 이게 여사건이 될 겁니다.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64-의 8이 되면서 5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뭐냐?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는 걸 느끼면 돼. 여사건이 아닌 거를 정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역방향, 정방향 그런 느낌으로. 결국 A랑 B라는 보트에 인원 제한 잘 지키면서 애기들 인원수 배분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너가 착한 엄마가 돼가지고 애기들아 A에는 맥시멈 4명이고 B에는 맥시멈 5명이니까 이제 인원수 먼저 나눌 거야. A에 몇 명 타고 B에 몇 명 타자. 4명, 2명 타자. 또 3명, 3명 탑시다. 또 2명, 4명 탑시다. 또 1명, 5명 탑시다. 그치? 결국 지금 보트에 나누어 탈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잘 봐. 6명, 빤명, 5명, 1명, 4, 2, 3, 3, 2, 4, 1, 5, 0, 6 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여사건이 좀 적어 보였으니까 이쪽으로 간 게 여사건. 뭐 그래봤자 3개나 4개나 또이또이 아니요? 그냥 구합시다가 정사건. 이렇게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자, 그럼 한번 직접 해볼게. 자, A에 탈 4명 나와. 몇이면? 6시 15. 얘는 6시 3, 20. 얘는 똑같이 15겠네. 얘는 6시 1이니까 6. 실제로 다 더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56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구하시든 아무튼 애기들은 56까지.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어른 3 곱하기 2는 6. 그리고 아이들 56이니까 336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분할 쪽 이야기라서 매우 중요. 어른 7명과 어린이 3명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놓인 4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합니다. 어린이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뽑을 때 어린이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자, 당연히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지. 뭘 케이스 분류할 거야?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린이가 2명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어덜트 7명이랑 키드 3명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어린이가 2명 이상이면 4명의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냐? 키드가 둘이고 어덜트가 둘인 거 있겠지. 근데 2명 이상인데요. 일렬로 놓인 4개의 의자에 앉힐 거거든. 어린이는 모두 이웃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키드 몇 명에?
3명에 어덜트 하나. 자, 키드 4명일 수 있나요? 이걸 뭘 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애새끼가 3마리밖에 없는데. 세 줄밖에 없는 문장은 좀 읽어라. D과 T 내지 말고. 자, 그럼 해봅시다. 먼저 뽑아야지. 야, 애기들 총 3명인데 2명만 나올 수 있어요. 나와보세요. 몇이면? 3시, 오케이, 똑같은 거. 자, 어덜트 뽑자. 7시. 그 다음, 키드끼리 뭐 해야 된대? 이웃. 그럼 이웃하니까 당연히 묶어버려. 총 몇 명인 셈? 3명인 셈. 애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네? 2팩토리얼 하시면 3에다가 21에다가 6에다가 2다. 값은 크니까 니가 알아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 키드 셋과 어덜트 하나입니다. 먼저 키드 나오세요. 다 나오는 거니까 한 가지. 어덜트 1명 나오세요. 7명 중에 딱 1명만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줄 섭시다. 너네는 끈으로 묶어버릴 거야. 몇 명인 셈? 뭐래? 2명인 셈이니까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애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요? 3팩토리얼. 그래서 7과 2와 6 이렇게가 만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문자 A, B, C, D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한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나열해보세요. A와 C 사이에 B가 있다. 자, 근데 아무튼 A, B, C, D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니까 그냥 A, B, C, D, E, F라고 하고 문제를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조건 A와 C 사이에 B가 있고요. 나조건 B와 D 사이에 C가 있대. 오케이, 요게 무슨 말인지 보자. A와 C 사이에 A랑 C 사이에 B가 있고 B랑 D 사이에 C, 약간 이런 느낌으로 A랑 C 사이에 B가 있고 B랑 D 사이에 C, 뭐 이렇게 있으면 되나 봐요. 그쵸?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는 뭘 좀 독해야 되냐면 A랑 C 사이에 있다는 게 꼭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도 B가 있고 C가 있으면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걸까? 어느 쪽인지 헷갈리지? 한번 둘 다 구해보고 결과적으로 어느 쪽을 말했었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야 돼요 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A랑 C 사이에 B래. 근데 B랑 D 사이에 C래. 그러면 이렇게 순서는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B랑 C랑 D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크게 보면 A, B, C, D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E랑 F가 뭐 떨거지로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자리 바꿔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을까? 만약에 내가 C랑 A의 자리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볼게. 그럼 A랑 C 사이에는 B가 있으려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B랑 D 사이에는 C가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D가 있어야 돼. 즉 전체적으로 얘를 좌우반전시킨 모습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조건을 만족해서 쓰는 거 좌우반전까지 포함해서 총 몇 가지고? 2가지고. 그 다음에는 묶어버렸으니까 나머지 EF까지 생각하면 총 몇 명인 셈? 3명인 셈. 그러니까 3명을 줄 세우자니까 3팩토리얼 하면 12가 되면서 구하고 싶은 값이 전혀 객관식에 없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4이라는 값은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아무튼 안쪽에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실제 시험이라든지 수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을 주겠지만 붙어 있어야 되면 이웃한다라는 말을 종종 쓰고 그냥 대충 가운데쯤에 껴있으면 돼 하면 4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느껴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보자. A랑 C 사이에 B가 있대.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데 A랑 C 사이에 B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D 사이에 C가 있대. B랑 D 사이에 C가 있대. 그래도 어차피 요 A, B, C, D 순으로 서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E랑 F가 요 사이에 숨어 기어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느낌인 거 같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A, B, C, D가 조건을 맞춰서 줄 세는 건 요렇게 또는 뭐야? 좌우반전이 있었겠지. 그래서 일단 곱하기 2는 깔아놓고요.
이게 A, B, C, D가 어떻게 설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사이사이 공간이 다 열려 있어.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고 여기 괜찮아. 에다가 누가 들어갈 거야? E랑 F가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E의 선택지도 5개고 F의 선택지도 5개니까 5 곱하기 5로 가야 되겠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 일단 이거부터. EF가 꼭 다른 섹션에 들어가야 되나? 요런 데 같이 들어가도 괜찮겠지. 떨어져도 괜찮고 같아도 괜찮네. 자, 여기를 계산하는 방법도 2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 얼마나 고1 수학이 중요한지 감도 안 잡힙니다. 자, 2가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꼼꼼하게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을 해볼게. 뭐냐면 1번 서로 다른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2번째 서로 같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야, 딴 데 들어갈 거야. 그러면 니 빨리 골라. 어디 들어갈게요? 몇 개 중에 하나야? 5개 중에 하나지. 그래서 E가 여기쯤에 들어갔다고 치면 더 이상 F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 동네에 못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어. 그러면 5 곱하기 4는 20이겠지. 2번째, 같은 섹션에 들어가자. 그러면 둘이 손잡고 야, 우리 5개 집 중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할 거야. 당연히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여기에 사이좋게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또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니? EF냐 FE냐라고 자리 바꾸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때려주면 10. 즉 최종적으로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다? 30가지. 그래서 일단 답은 2 곱하기 30은 60이어서 3번이 나오긴 하는데 2번째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했어. 뭐냐 하면 그냥 한 방에 해결할 겁니다. 먼저 E 보고 들어가라고 해. 아무데나. 몇 가지라고? 5가지. 근데 생각해봐. 어디든 아무튼 E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의 섹션 체크 표시 했었잖아? 체크 표시가 이제 몇 개가 돼 여기가? 2개가 되지. 즉 F 입장에서는 총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로 늘어난 거야 오히려. 6개로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5, 6은 30이다라고 한 방에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지? 정답은 60까지였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문자 A, B, X, Y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합니다. 다음 조건을 성립하도록 하자. 양 끝 모두에 대문자가 나온다. X는 한 번 이상 나온다. 그렇구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양 끝을 무슨 알파벳으로 할지 뭐 이런 거부터 할까요? 그치? 중복 허락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양 끝 뭐 하실 거임? XX. 좀 이따가 2번째 케이스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해놓자. 뭐 할 거임? YY. 또 어떤 케이스 있나? 없음 말고 XY랑 YX. 자, 근데 XY랑 YX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서로 뭐 할 것 같으니까? 같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가 숨어 있어요 라고만 표시해놓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1번 호이 세 자리가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총 5개니까요. 나조건 X는 한 번 이상 나온대. 근데 가조건에 이미 X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럼 여기 아무거나 와 아무거나 와 아무거나 와 몇 가지야? 4의 3승이겠지. 얘도 마찬가지지 않니? 이미 X 자리가 바뀌어서 YX가 됐어도 아무튼 있는 거니까 아무거나 하니까 뭐예요? 4의 3승 그리고 숨어있던 곱하기 2까지 해가지고 이쪽은 128 이렇게 나오겠지. 자, 반면 여기는 X가 없으니까 X가 필참이야. 근데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온다라는 건 적어도 한 번 나온다지.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게 중요한 이유. 적어도 한 번 나온다라고 읽는 순간 적어도네? 뭐 해야겠다. 여사건 해야 되겠다가 생각이 나겠지. 야, 아무렇게나 줄 서봐. 4의 3승. 근데 X가 안 나오면 큰일이야. 근데 X가 안 나온다는 건 몇 개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3개 A랑 B랑 Y 중에서만 등장한다라는 거니까 걔네들만 반복해서 나오면 큰일 나네. 그러니까 64에서 27을 빼면 37살이 됩니다. 64랑 37 더해봐 얼만겨? 100일. 여기다가 100일 더하면 얼만겨? 바보. 22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혀있는 카드와 4가 적혀있는 카드 사이에는 적어도 한 장의 카드가 있고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왼쪽부터 나열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조건 몇 개가 걸려있는 문제인가요? 2개네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억 조건은 2랑 4 사이에는 뭔가가 있어라. 맞나? 자, 일단 그럼 얘부터. 물론 이거를 고지고대로 2랑 4 사이에 뭔가가 있어 라고 말해도 괜찮지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말해봐. 다르게 번역 한번 해봐. 이 상황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웃하지 말라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풀지 이렇게 풀지 생각을 해두라는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짝수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부터 나열한다. 그러니까 뭐 대충 크게 보면 2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짝수 발견하면 4여야 되고 그 다음이 6이어야 된다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얘도 풀이 방법이 되게 한 2-3가지는 떠오르는데 뭐가 좋을까? 근데 어차피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해야 되는데 왜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걸 나눠요? 2랑 4가 이웃하는 걸 빼자. 오케이, 그럼 기억은 처리가 됐어. 그럼 니은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니은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또 나눈다? 아, 2, 4, 6 이렇게 있는 걸로? 허허. 4랑 6 사이 이게 있을 때, 그렇게 나눈다? 좀 힘들지 않나? 자, 지금처럼 조건이 2개 걸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잘 안 보인다. 그럴 때 내가 지난 시간에 앞으로 확률과 통계하면서 계속 필요한 경우의 수사는 태도라 그랬어. 조건이 걸려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애매하다 싶을 땐 뭐 해보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치? 그러면 일단 2랑 4가 이웃하지 않는다보단 이웃한다라는 걸 집합으로 할게. 그래야 뭔가 이해가 된다고 했어. 이웃한다. 그 다음에 2랑 4랑 6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웃하지 않으면서 니은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치? 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무슨 직거래를 해야 될지가 그래도 눈으로 잘 보여. 2, 4, 6 순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어디를 빼면 돼? 여기를 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나는 이 전략으로 갈 거고,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2, 4, 6 순으로 서 있는 것만 신경 쓸 거야. 뭐 2, 4 이웃이고 자시고 알바노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고를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거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난 시간 내가 그래서 첫날이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계속 쓰게 될 내 용어를 다 소개했거든? 얘네들끼리 뭐가 정해져 있니? 그렇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자, 내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를 2개 소개했습니다. 뭐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소개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라고 워딩했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워딩도 하긴 했거든.
어느 쪽이든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와닿는 게 좀 다를 수 있어. 같은 걸로 취급한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런 관점으로 한번 풀어볼게. 뽑기만 하면 된다. 그거는 6개 1, 2, 3, 4, 5, 6을 배치하는 6개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중 얘네들을 집어넣어줄 자리 몇 개만 뽑자. 3개만 뽑자. 6, 3. 그 다음 당연히 그러면 뭐 여기요 하고 뽑았다 치면 뭐 2, 4, 6 순으로 들어가면 그만인 거니까. 남아있는 자리에는 그냥 홀수 3개 알아 돌려. 몇 팩이야? 3팩. 이거 계산 얼마 하게? 이 정도 외워. 얼마냐? 20 곱하기 6은 120이다. 63은 20. 자, 그 다음 같은 걸로 취급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오히려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즉 확통에서 배운 듯한 느낌이야. 뭔 말이냐면 246을 같은 숫자 XXX로 취급해버리고 그 다음에 135가 있다고 치자. 얘네들을 줄 세우면 실제로 뭐 13X5XX 이렇게 뭐 배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X가 어련히 뭐가 되면 되고 2. 요 X 까보면 어련히 뭐인 거야? 6. 본질적으로 똑같지. 근데 조합으로 푸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느냐의 뉘앙스 차이야. 자, 요렇게 줄 세운다는 몇 팩 나누기 뭐 팩이야? 6팩 나누기 3팩. 똑같이 6, 5, 4만 곱하는 거니까 120까지 가야겠지. 오케이.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교집합이니까 2보다는 4보다는 6순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2랑 4가 뭐 하는 거? 이웃하는 거를 구해서 이걸 빼줄 거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요. 1번 관점, 2번 관점 다 되니까 둘 다 소개할게. 어차피 견문을 넓혀두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1번. 뽑기만 하면 돼. 의 관점으로 보면 아까 요 63이 뭐였지? 자리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 중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3개 뽑으면 2, 4, 6이 들어가겠지. 때문에 63이었다면 지금은 2랑 4가 이웃해야 돼. 그러면요. 제가 2, 4, 6이 들어갈 자리로 여기랑 여기요 라고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2, 4, 6이 돼버릴 테니까. 요렇게는 당연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럼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되겠구만. 그치? 따당하고 붙고 하나는 떨어져 있거나 그런 식이겠네. 자, 그러면 직접 자리를 골라볼 겁니다. 첫 번째로 따당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따당이라고 치자. 그럼 마지막 체크를 야, 여기다 붙이는 건 안 되냐? 아니면 그래도 괜찮냐? 그치, 뭐 2, 4만 이웃하라고 했지 4랑 6은 떨어지세요란 말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요 따당을 정하면 내가 마지막 체크는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고 여기도 괜찮지? 몇 가지 되는 거네? 4가지. 그러면 따당이 한 칸 밀려서 여기에 왔다고 치자. 그럼 나 나머지 땅을 여기에도 괜찮나? 그치? 여기다 한 건 아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뒤쪽만 보면 되겠네. 몇 개 있겠니? 3개 있겠네. 그럼 따당이 요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볼 텐데 당연히 여기 뭐고? 2고 여기가 1일 테고 마지막은 여기 따당이면 나머지 땅 할 데가 없는데요. 당연히 없겠지. 요렇게 10가지가 바로 2, 4, 6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10 곱하기 이제 1, 3은 알아서 배치해. 몇 팩이야? 3팩이겠죠. 1, 3, 5 몇 가지라고 총? 60가지다.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야, 왜 여태까지 태클을 안 걸어? 숫자 7까지 있는데요. 여기 좀 조절해야 되겠네. 어차피 짝수는 똑같았으니까 괜찮아. 짝수 뽑았어. 이제 남아있는 숫자 1, 3, 5뿐 아니라 뭐까지? 7까지. 이 4팩이네. 그러면 얘는 24 곱하기 20이니까 얼마? 480. 얘도 같은 걸로 취급한다니까 2, 4, 6은 같은 걸로 취급해서 7팩을 3팩으로 나눌 거니까
7과 6과 5와 4 이렇게가 있겠지. 오? 값이 둘이 다른데? 6시 3이 20, 4팩, 24. 아, 여기도 틀렸다. 전체 자리 몇 개인 거야? 6개가 아니라 7개잖아. 7개 중에 2, 4, 6에 3개를 뽑고 4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둘 다 뭐냐면 뭐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겠다. 7, 6에 42에다가 20 곱하면 얼마? 840. 7시 3 얼마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주 보고 외우자고. 35. 왜냐면 7, 6, 5 중에 6만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그거 곱하기 24다. 뭘 보여준 거냐면 35 곱하기 24 이런 것도 앞으로 종종 나올 거라서 좀 머리로 암산해보는 연습해보세요. 그게 840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사건 돌아가자. 아이 젠장, 그러면 자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올라갑시다. 따당이 여기 있을 때, 이것도 다 달라지겠네. 따당이 여기 있으면 마지막 땅이 몇 개 있을 수 있지? 5개. 5, 4, 3, 2, 1인 거구나. 다 더하면 얼마죠? 15. 그 다음에 남아있는 떨궈져 올 수 몇 개죠? 4개, 4팩이겠지. 15 곱하기 24 얼만가요? 360. 머릿속으로 2 정도를 줘서 30 곱하기 12 정도로 바꾸면 조금 더 빠르게 대답할 수 있겠지. 360. 자,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두 번째.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2, 4, 6 중에 2, 4가 이웃해야 돼요. 중에서 이제 따당하고 땅 이제 체크 포인트를 직접 했던 게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셀 수 있는 건 이게 더 효과적일까? 뭐가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해볼게. 두 번째 방법은 먼저 결국 이렇게 생각하자. 1이랑 3이랑 5랑 7에다가 2, 4가 이웃할 거 아니냐? 걔네들을 별별, 끼리가 묶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이 별이라고 합시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치? 근데 꼭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아니다. 이렇게 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 줄 세우는데 별별하고 별. 하나 신경 써줄 건 이 별별하고 별이 이웃하는 건 돼, 안 돼? 되지. 근데 별 하고 건너뛰고 별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때? 안 되지. 그럼 2, 4, 6 이렇게 돼버리는 셈이니까. 그것만 좀 지켜가면서 줄을 세워보자. 그러면 말이지. 어떻게 되면 될까? 얘네들을 줄 세울 건데 별별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웃하는 건 또 괜찮아요. 1357을 먼저 배치를 해볼까? 그러면 1357 4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1과 3과 5와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별별과 별을 배치를 할 건데 별이 별별보다 왼쪽에 오는 건 안 된다. 근데 이웃하는 건 괜찮다. 어떻게 풀지? 오케이. 이웃할 때랑 그치 저기 어디냐 어디서 했지? 여기서 했던 것처럼 다른 구역과 같은 구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거 곱하기 만약에 다른 구역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땅과 땅 얘네들 또한 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사이 공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5개 중에 2개
를 골라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뽑았다. 그럼 여기에 어른이 땅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땅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10까지. 그 다음 같은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같은 영역은 좀 더 다시 번역을 해보자. 어차피 셋이 뭐 한다? 이웃한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그냥 별 3개짜리 한 묶음으로 보자. 그럼 다 같이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지. 지들끼리 별과 별별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사실상은 어차피 다 짝수 2, 4, 6 순서인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뀌어도 무슨 상관이야. 때문에 같은 영역에 있으면 5가지만 골라주면 돼. 따라서 4팩토리얼은 24, 24랑 15 곱하면 똑같아요. 360이다. 전체 840, 360 제외하면 48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나 찍으려고. 14번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졌어. 어떻게 돼볼 거냐면 우리는 약간 일종의 여사건으로 풀었단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게 246의 순서는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큼직하게 보면 246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1357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요 4개의 영역에 홀수가 총 몇 개 들어갈 거야. 개수로 말해보시면. 총 4개가 들어가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들어가요. 이런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2개, 빵개, 3개, 이거 3개는 있을 수 없겠군요. 2개, 빵개, 2개, 빵개 들어갈래요? 이런 건 돼, 안 돼? 된다고? 확통할 때 제일 안 좋은 거 금붕어 습관 제일 안 좋아요. 문제가 뭔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2랑 4가 이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빵꾸가 나도 돼. 아무도 없어도 돼. 근데 2랑 4 사이에는 적어도 한 명을 꼭 배치를 하자.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일종의 분할과 분배 느낌으로 풀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총합은 4명이야. 근데 요 핑크 자리에는 숫자 뭐가 할당이 되면 안 돼. 0이 할당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직접 한번 다 구해볼게요. 그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더 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자, 먼저 4빵빵빵 계열 봅시다.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갈게. 4를 0이라는 정수 당연히 가능하게 총 몇 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4덩이로 분할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4빵빵빵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어? 31빵빵 또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22빵빵 있고요. 또 221빵 있고요. 마지막으로 1111. 이게 자연수 4를 0 포함 4자리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이야. 자, 그 중에서 4빵빵빵 계열은 여기에 4가 오고 빵빵빵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 다음 31빵빵 계열은 여기가 3되고 여기가 1되고 여기가 빵되고 여기가 빵되고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이거 자리를 막 바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뭐만 오지 않으면 돼.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노가다로 풀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내가 몇 종류를 쓸 수 있을까를 따져보고 싶은데 일일이 쓰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치? 여사건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0013을 줄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게 같은 것이는 순열이야. 배운 거 복습하려고 이 풀이도 보여주는 겨. 0013 줄 세우는 경우 수몇 가지지? 몇 팩 나누기? 그렇지. 4팩 나누기 2팩. 그 중에서 뭘 뺄 거냐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 0 되는 거. 그럼 저기다가 0을 박아버리면 남아있는 게 숫자가 뭐야? 0과 1과 3이지. 걔네 자리 바꾸는 건 같은 게 없네. 그냥 몇 팩? 3팩. 즉 12-의 6이니까 6가지가 지금 요 노란색 쪽에
써지겠지. 다 안 썼을 뿐이야. 종류만 찾았을 뿐. 자, 둘둘빵빵 계열도 똑같이 생각해보자. 둘둘빵빵 계열. 얘도 마찬가지로 다 하기 좀 귀찮으니까 하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둘둘빵빵 줄 세우면 몇 가지입니까? 2팩 2팩분의 4팩까지, 즉 4C는 6. 그 다음에 뭘 뺄 거냐면 여기에 뭐가 결정된 거? 여기에 제로가 할당된 거. 그럼 남아있는 숫자 둘둘빵만 줄 세우면 되지. 몇 가지냐? 3가지. 그렇죠? 굳이 쓰자면 2팩분의 3팩까지입니다. 6-3은 3가지. 자, 그 3가지가 둘둘빵빵 계열로 여기에 배치가 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2-1-1빵. 얘도 마찬가지로 갈게. 2팩분의 4팩이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자리에 제로가 결정된 나머지 몇 가지? 3가지를 빼면 되겠지. 여기 9가지입니다. 이 9가지가 둘빵빵 제로 계열로 줄 세워서 쓸 수 있는 인원 구성. 마지막 111은 그냥 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요거는 아직까지 인원수만 구성한 거지. 그치? 이제 뭐 해야 돼? 실제로 숫자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이 방법이 조금 귀찮은 방법이니까 잘 따라와야 돼. 당연히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일부러 복잡한 것도 보여주고 있어. 자, 얘는 이제 1357 4명이 들어올 거야. 근데 걔네들 당연히 자리 바꾸는 거 신경 써, 안 써? 써줘야 되지. 그러면 지들끼리 자리 바꿔야 되니까 이거 몇 가지야? 4팩까지 가 되겠지. 자, 요 케이스는 지금 숫자 구성이 31빵빵이었으니까 하나만 예시 들어서 3010인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야, 너네 1357 4명 중에 3명은 절로 갈 거고 1명은 일로 올 거거든. 그죠? 그럼 요거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오케이. 4C1로 일단 여기다가 1명을 뽑았대. 그리고 여기는 3명이 줄 설 거니까 몇 팩? 3팩. 자, 아무 말 안 하고 일단 여기 넘어가 볼게. 둘둘빵빵 계열. 4C2로 야, 일단 여기 올 2명 나와 하면 나머지 2명은 알아서 일로 갈 테니까 괜찮고, 근데 지들끼리 잘 바꿀 수 있어야 되겠네. 몇 팩 몇 팩? 2팩 2팩. 자, 이제 말해볼게. 이거 몇 가지니? 얘는 얼마니? 다 똑같지? 뭐지? 왜 다 똑같지? 잘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에 3명 1명이 있든 2명 2명이 있든 결과적으로 또 홀수에만 포커스하면 홀수 애들끼리 줄 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명 1명으로 잘리든 2명 2명으로 잘리든 어차피 1357이 줄 서는 거니까 홀수 쪽 배열은 다 몇 가지인 거야? 다 24가지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최종 경우의 수는 인원수 구성하는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안 썼군요. 요거는 한 가지라고 써놔야 되겠죠. 인원수 구성을 결정하는 1, 6, 3, 9, 1 더하면 얼마냐? 20인가요? 70, 20. 20에다가 홀수 배열하는 몇 가지? 24가지를 곱해서 48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구하면 저렇게 풀립니다. 오케이. 물론 이 부분을 오늘 배우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한 줄로 이렇게 풀립니다. 뭐 H가 뭔지 아직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를 테니까 그냥 스포 또는 뭐 티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배우는 요거를 4H3은 20이다 라는 걸로 한 방에 구할 수도 있어. 그건 지금부터 공부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테스트에 대한 주요 문항 해설을 한번 해봤으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도 꼭 스스로 다시 고치셔야 되고,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반 단원이다. 확률 단원 넘어가도 경우의 수 못 구하면 확률 못 구하고요. 통계도 결국 확률 못하면 통계 못 구하니까 초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 후에 오늘 중복조합 이어서 하겠습니다.